안녕하십니까, 빌딩의 신 박지현입니다.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0.75% 정도 금리를 인상했는데, 단기간에 미국이 이 정도 금리 인상한 것도 이례적이긴 합니다. 7월달 돼서 다시 한번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래서 예상 금리는 뭐 한 3% 정도 연말까지 예상을 한다라고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달 저희 한국은행도 그러면 0.5%죠. 그 정도의 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금리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오르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시죠. 우려 섞인 목소리로 향후 지금 그러면 부동산 그 경기나 그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뭐 폭락을 할 거냐, 아니면 뭐 금방 또 이 경기가 풀릴 거냐라고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빌딩 매수해도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간단히 이렇게 적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좀 이제는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지금 그 경기 상황은 예전의 경기 상황과는 다르다. 당초 미국이 처음에 경제 상황을 예측할 때는 완만한 회복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첫째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요. 둘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한 곳이 그 회복을 못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중국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졌던 것도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세계 경기도 좋았다. 경제 그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일시에, 그러니 뭐 한 5년 동안 경기 호황이었던 그런 상황을 1년 사이에 다 이게 그 망가뜨릴 수는 없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경제 위기가 닥치고 공황이 오고 뭐 금융 위기가 오면 최소 3년에서 5년씩은 걸리셨었어요. 사이클이. 그런데 이제는 경제 상황의 위기나 뭐 이런 대처 능력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왜냐? 여러분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부동산 상황 보면 여러분들 뭐 10년 주기설이라고 계속 얘기들 하세요. 근데 저는 10년 주기설에서 동의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료가 없었습니다. 연구해 놓은 자료가 사실은 거의 전무후무예요. 데이터화 하기 시작한 거는 불과 20, 3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10년 주기설 얘기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부동산 경기를 이 경제 상황하고도 맞물려서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 데이터를 부동산 그 투자 상황에다 맞물려서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 오늘 이 그래프를 보고 말씀드리고자 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경기 이 상황은 사이클 자체가 짧게 간다. 주기가 많이 짧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럼 그 주기가 얼마나 되느냐? 예전 같으면 말 그대로 10년 주기설도 있고 뭐 5년 주기설 이런 사이클도 돌아갔다 오면 최근에는 2년 주기, 심지어 1년 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경제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 가지 않겠나. 물론 거기에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황이 한 6개월 내에 어느 뭐 휴전이 됐든 뭐 협상이 됐든 종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중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봉쇄 조치를 어느 정도 풀어야 되고 물류 상황도 정상화해야 중국도 어찌됐건 하반기에는 경기를 회복해서 올해 뭐 성장 목표가 5.5% 정도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물류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에너지나 곡물이나 그런 식량 자원 쪽에서 그 물류가 차질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은 전 세계를 뒤엎을 만한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생기는 곡물 영향력이 궁극에는 누군가 받아줄 거기 때문에 유럽이 러시아 그 에너지를 수입을 안 해오면서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그쪽 에너지를 수요를 충분히 받아들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류나 세계 경기 상황은 원만한 그 이제
상황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길면 내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는 경기가 정상화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강남 요지 꼬마 빌딩은 대형 개발로 오히려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제목이 여기 있죠. 그래서 그 매수자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강남도 그렇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 보시면 요지라고 표현하죠. 역세권의 대로변의 대형 부지들은 전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꼬마 빌딩이라고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역세권 요즘에 그 주택 공급한다고 해서 많이들 그 주택 완화 정책을 펴고 계신데 그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대형 오피스텔이나 주거가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상업용 임대용 그 부동산,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빌딩들이 수가 계속 줄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노후 건물들 가서 신축해서 지금 그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산업은 발전돼서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데 역세권, 특히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주변은 대부분 주거 시설이 들어가면서 오피스텔도 대부분 주거입니다. 업무용이라기보다는 업무용으로 지어지긴 했지만 주거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꼬마 빌딩들은 많이 수가 줄고 있다. 역세권의 대로변 특히 주요한 요지들은. 그 다음에 그 대형화되고 있다. 그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본의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빌딩들을 여러 개 합쳐서 대형 건물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꼬마 빌딩의 공급이 줄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소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강남에는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진입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일반 그 중소기업급 이상의 자본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금융권이나 이런 그 자산운용사들 이런 그 투자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일반 개인이 들어갈 진입 장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 지금 여러분들 테란로에 가서 보시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은 갈수록 줄고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 법인 대기업이나 이런 금융사들 사옥으로 쓰시든지 일반 투자 건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개인들은 점점 더 그걸 이제 새로 매입하시는 경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꼬마 빌딩은 향후에도 희소성은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매물 출현은 증가할까? 이 정도 매물은 항상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게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그 금매물이 출현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인분들이 그 금매물을 가져가시기는 쉽지 않다. 주택시장하고 그 부분은 비슷합니다. 금융위기 정도의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금매물을 여러분들이 그 일반인 투자자들이 가져간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매물 출현은 증가할 것인가? 증가는 할 것 같아요. 그 매물이 어떤 매물이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대기 수요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만 해도 이미 투자자들은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투자할 만한 물건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사이트에는 그 매매 물건이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매매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투자 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 내놓는 거야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격대가 안 맞든지 입지가 나거나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아직 매각이 안 된 물건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매물이고 정말 좋은 물건이면 진작 팔렸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기회는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본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한테는 하반기에는 좋은 기회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다. 자본이 좀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매각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버티시는 게 맞고, 또 매각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적정가로 또 잘 매각을 하시길 또 바라고요. 아무튼 하반기에는 일정 매물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물건은 투자자들이 받아줄 수 있다. 현재 대기하고 있는 투자 수요는 충분히 많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금리 인상 관련해서 강남 요지 거래량과는 별개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압박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매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생기셨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최근 저희가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 빌딩 시장도 가격이 50%에서 100%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올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오른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시장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공급은 계속 줄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할 땅이 한정돼 있는데 주택처럼 택지 개발해가지고 꼬마 빌딩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 예를 들어서 한정된 땅에 꼬마 빌딩은 정말 들어갈 땅이 없다. 또 없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근데 좀 줄고 있다. 그래서 꼬마 빌딩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도 점점 더 줄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공급이 없다. 땅이 공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땅은 정해져 있는 땅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물론 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급할 꼬마 빌딩은 점점 더 줄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도 그만큼 점점 더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거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거래량은 지금 이제 손바뀜을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최근 3년간 강남뿐만 아니고 서울 전역에 꼬마 빌딩 거래량은 폭발적이었습니다. 3년에서 5년이 지나면서 손바뀜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까지는 완만한 보수적인 시즌이라고 보면, 이 시즌에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 곡선을 긋기 시작할 시즌이 오면 여러분들은 또 그때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급매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그런데 하반기에 출회되는 물건은 좋은 물건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회는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오늘 샀다가 내일 파는 투자 자산은 아닙니다. 주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1, 2년을 보유하셔야 되는 그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셔서 언제 파실 수 있느냐를 고민하신다고 하시면 올 하반기가 매입하시는 적기다. 그리고 그 전에 사셨다고 하신 분들은 매각한 타이밍은 별도로 잡는 게 맞다.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매각하시는 게 맞고,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매수를 하셔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에 매각하시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잘 보시는 것도 투자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저희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